음,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회로 이론의 기본 물리량 개념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기회로, 이거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심장에는 사실 몇 가지 핵심 개념이 딱 자리 잡고 있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바로 그 기본 원리들, 전하부터 전력까지를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서로 막 얽혀서 작동하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초죠.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네, 오늘 다룰 개념들이 바로 전하, 전기력, 전류, 그리고 전위, 전압, 마지막으로 전력 이렇게 6가지인데요. 네네. 이 6가지가 어떻게 보면 전기 회로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벽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벽돌이요. 네. 그래서 단순히 용어만 아는 걸 넘어서 이것들이 회로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본질을 파악하는 데 좀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자료 보니까 모든 전기 현상의 시작점, 바로 전하, 철즈네요. 그렇죠. 전하. 물질이 갖는 전기적인 능력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뭔가 기운 같은 거군요. 네, 맞아요. 물질을 이루는 원자 안에 보면 양성자하고 전자가 있잖아요. 네. 이것들이 바로 전어의 근원입니다. 양성자는 양전하, 전자는 음전하를 띠는 거죠. 아하. 보통 때는 이 양전하, 음전하 양이 같아서 전기적으로 중성인데 뭐 마찰이라든지 어떤 이유로 이 균형이 깨지면 물질이 전기를 띠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 겨울에 스웨터 벗을 때 정전기 파박 튀는 거, 그것도 이런 전하 불균형 때문이겠네요? 바로 그거죠. 네. 근데 이 전하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로 쿨롱이 나오잖아요. 네, 쿨롱. 근데 1쿨롱이 와, 6.25 곱하기 10의 18제곱개의 전자가 가진 전하량이래요. 625 다음에 0이 16개. 오, 이거 상상하기 좀 힘든 숫자인데요? 그렇죠.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말은 반대로 전자 하나하나가 가진 전하량은 아주 작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 작은 전하들이 모여서 힘을 발휘하는데 그게 바로 전기력, electric force입니다. 전기력. 네, 흔히 쿨롱의 힘이라고도 부르죠. 아, 쿨롱의 힘.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같은 종류의 전하끼리는 서로 밀어내고 이걸 청력이라고 하죠. 네, 청력. 그리고 다른 종류의 전하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 작용합니다. 마치 자석의 N극, S극처럼요? 네, 비슷합니다. 그럼 이 전기력이 실제로 회로에서 하는 역할은 뭔가요? 그냥 뭐 서로 밀고 당기는 힘, 그 이상일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전기력이 바로 회로의 전류를 흐르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동력입니다. 아, 원동력. 네, 회로의 전압, 이건 뒤에 더 자세히 다룰 건데요. 이 전압을 걸어주면 마치 언덕길을 만들듯이 전기적인 기울기, 그러니까 전기장이 생겨요. 전기장이요? 네. 이 전기장이 도선 안에 있는 자유전자, 즉 음전하 마이너스에게 전기력을 가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밀어주는 거죠. 아하. 이 전하들의 꾸준한 움직임,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전류, 커런트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전기력이 전하들을 밀어주는 역할을 해서 전류라는 흐름이 생긴다, 이거군요.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요. 정확합니다. 그럼 전류의 정의가 1초 동안 회로의 한 단면을 지나가는 전하의 양이라는 설명도 이제 이해가 가네요. 흐름의 세기 같은 거군요. 네, 맞아요.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를 쓰고요. 1A는 1초 동안 1쿨롱의 전하가 그 단면을 통과하는 걸 의미합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좀 흥미롭거나 아니면 헷갈릴 수 있는 지점이 전류의 방향이에요. 맞아요.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그 부분 좀 혼란스러웠어요. 실제로는 전자가 움직이는데 전류 방향은 왜 반대로 표시하는 거지 하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좀 있는데요. 전기의 존재를 처음 알고 연구하던 초기의 과학자들은 양전하가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그냥 양전하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정의를 해버린 거죠. 나중에 도선 속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건 주로 전자이다라는 게 밝혀졌지만 네. 이미 다 그렇게 쓰기로 약속하고 널리 사용되던 거라 그 관습을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아하,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생긴 약속이군요. 그렇죠. 실제 현상과 약속된 표현이 다르다는 점, 이건 확실히 기억해둬야겠네요. 그럼 회로를 분석할 때는 항상 이 관습적인 전류 방향을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회로 이론에서는 그 약속을 따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반도체 같은 소자에서는 양전하처럼 행동하는 전공의 움직임도 중요하게 보지만 일반적인 금속 도선 회로에서는 전류 방향은 양전하 방향, 즉 전자 이동 방향과는 반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하를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압력 같은 개념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료에 나오는 전위, 포텐셜과 전압, 볼티지인데요. 이 둘의 차이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네, 많이들 헷갈려 하시죠. 전위는 특정 지점의 전기적 높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까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네, 중력장에서 특정 높이가 위치 에너지를 결정하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전기장 안에서 특정 지점의 전위는 기준점 대비 단위 전하, 그러니까 1쿨롱의 전하가 그 지점에서 갖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단위는 볼트, V를 쓰고요. 그럼 전압은 바로 그 높이의 차이군요. 자료에서도 두 지점 간의 전위 차이라고 딱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물도 높이 차이가 있어야 흐르듯이 전기도 전위 차이, 즉 전압이 있어야 흐른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전하를 밀어주는 전기적 압력의 실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전압, 볼티지는 두 지점 사이의 전위, 포텐셜 차이, difference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전위차가 있기 때문에 전기장이 생기고 그 전기장이 전하에 전기력을 가해서 전류를 흐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전압이 클수록 더 강한 압력으로 전하를 밀어붙이니까 일반적으로 더 많은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회로에는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이라는 녀석도 있지만요. 그렇죠. 저항도 중요하죠. 기본적인 구동력은 바로 이 전압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압을 표기할 때 플러스랑 마이너스 기호를 쓰거나 화살표를 사용하는 것도 결국 이 차이 그리고 방향성을 나타내기 위한 거겠군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A 지점 전위가 10V고 B 지점 전위가 3V면 A에서 B 방향으로의 전압 VAB는 VA, VB 해서 13은 7V. 그러니까 A가 B보다 7V 높다. 이런 의미고요. 그렇죠. 반대로 B에서 A로의 전압 VBA를 보면 VB, VA니까 3, 10은 마이너스 7V. 기준에 따라 부호가 바뀌네요. 네, 전압은 항상 상대적인 값입니다. 어떤 점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지죠. 그리고 이 전압의 의미를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에너지 관점이요? 네, 1V V라는 전압은 1쿨롱 C의 전하가 그 두 지점 사이를 이동할 때 1줄 J의 에너지를 얻거나 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1V 있고 1JC예요. 1V가 1쿨롱당 1줄의 에너지. 네, 전위가 높은 곳, 플러스에서 낮은 곳, 마이너스로 전하가 이동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소비하겠죠. 예를 들면 저항에서 열이 난다거나 네네. 반대로 전위가 낮은 곳, 마이너스에서 높은 곳, 플러스로 가려면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하고요. 이건 전원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배터리 같은. 그러니까 전압을 단순히 압력이라고만 생각하기보다는 단위 전하당 에너지 차이라고 이해하는 게 더 본질에 가까울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접근이에요. 전하가 회로를 돌면서 에너지를 얻고 또 잃는 그 과정 자체를 나타내는 거네요? 그렇죠. 전위차가 바로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소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셈입니다. 전원, 배터리나 발전기 같은 애들은 전하에게 에너지를 줘서 전위를 높여주고 부하, 그러니까 저항이나 전구, 모터 같은 것들은 전하가 가진 에너지를 다른 형태로 열이나 빛, 운동에너지 같은 걸로 소모하면서 전위가 낮아지는 거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게 바로 회로가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이제 좀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개념으로 가볼까요? 전력, 파워인데요. 이건 왠지 좀 더 직관적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도 전력 소비가 많다 이런 말 쓰잖아요. 네, 그렇죠. 얼마나 힘이 센가? 이런 느낌? 자료 보니까 1초 동안 전기장치나 부품에서 소비되거나 공급되거나 저장되는 에너지의 양이라고 하네요. 즉, 에너지를 얼마나 빨리 쓰느냐, 그 속도군요. 네, 맞습니다. 전력은 단위 시간, 보통 1초 동안이죠. 그때 소비되거나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을 나타냅니다.
에너지의 변화율 또는 일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률, 네. 단위는 와트를 쓰고요. 1와트는 1초에 1줄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속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와트 이꼴 1조울 per second. 1와트는 초당 1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력은 전압 V하고 전류 I의 곱, 즉 P 콜 VI라는 아주 유명한 공식으로 계산된다고 나와 있네요. 네,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공식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그냥 외우기만 했는데 아, 이걸 단위로 생각해보면 아주 명확해져요. 아까 전압 V가 뭐라고 했죠? 단위 전하당 에너지, 즉 JC였죠. 네, 줄 퍼 쿨롱. 그리고 전류 I는 단위 시간당 전하량 CS였고요. 네, 쿨롱 퍼 세크. 그럼 이 둘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V 곱하기 I는 JC 곱하기 CS니까? 오, 쿨롱이 약분되네요. 그렇죠. C가 약분되면서 JS만 남죠? 와, JS는 아까 와트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단위 시간당 에너지, 바로 전력이 되는 거죠. 딱 맞아 떨어지죠? 와, 공식을 그냥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단위를 따라가 보니까 훨씬 명확한데요? 신기하네요. 그렇죠. 물리 공식들이 대부분 이렇게 단위 체계랑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P는 VI라는 건 결국 전압이라는 에너지 높이 차이랑 전류라는 전하의 흐름량, 이 두 가지가 클수록 단위 시간당 더 많은 에너지가 전달되거나 사용된다는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압도 높고 전류도 많이 흐르는 전기장치는 그만큼 짧은 시간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거나 공급하는, 즉 전력이 높은 장치인 거죠. 뭐 전기 히터나 에어컨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전력 많이 먹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같은 전력 P를 전달하더라도 전압 V와 전류 I의 조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P는 VI니까. 아, 전압을 높이고 전류를 낮출 수도 있고 반대로 전압을 낮추고 전류를 확 높여도 같은 전력을 만들 수 있죠. 그거 혹시 발전소에서 우리 집까지 전기 보낼 때 초고압으로 보내는 이유랑 관련 있는 건가요? 오, 정확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예전에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전력을 멀리 보낼 때 손실을 줄이려면 전류 I를 낮추는 게 유리하다고, 대신 전압 V를 엄청나게 높이는 거죠. 왜냐하면 송전선 자체의 저항 R 때문에 생기는 열 손실이 전류 제곱에 비례 I 제곱 R이니까요. 야,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PVI라는 이 간단한 공식 안에 그런 중요한 송배전 원리가 숨어 있는 거죠. 전류를 줄이면 열 손실이 제곱으로 줄어드니까 효율이 훨씬 좋아지는 겁니다. 아, 신기하네요. 그리고 자료에서 잠깐 언급된 전력의 부호 규약도 있는데요. 계산된 전력 P가 양수면 에너지를 소비하는 쪽, 뭐 저항 같은 부하를 의미하고요. 음수면 에너지를 공급하는 쪽, 즉 전원을 의미하는 약속입니다. 회로 전체적으로 에너지 보존이 잘 되는지 확인할 때 유용하게 쓰이죠. 네, 알겠습니다. 와, 오늘 저희 진짜 전하에서 시작해서 전력, 전류, 전위, 전압, 그리고 마지막 전력까지 전기 회로의 가장 기본적인 언어들을 하나씩 다 살펴봤네요. 네, 쭉 훑어봤죠. 들어보니까 이 개념들이 각각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전하라는 어떤 근원에서 시작해서 그게 힘, 전력으로 작용하고 그 결과로 흐름, 전류가 생기고 또 이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 높이 차이, 전압이 있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얼마나 빨리 쓰이는지 전력을 나타내는 정말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 기본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단순히 회보 문제를 푸는 기술을 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가 작동하는 그 근본 원리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맞아요. 뭐 스마트폰 충전 원리부터 시작해서 전기 자동차가 굴러가는 방식까지 겉보기엔 되게 복잡해 보여도 결국은 다 이 기본 물리량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로 설명될 수 있거든요. 확실히 오늘 이 얘기들을 듣고 나니까 그냥 뭐 무심코 플러그 꽂아서 쓰던 전기 제품들이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에너지의 춤, 뭐 이런 게 상상된다고 할까요? 어우, 에너지의 춤. 아주 멋진 표현이네요. 하하. 그럼 여기서 한 걸음간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어떤 질문이요? 방금 회로 안에서 에너지가 막 이동하고 변환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에너지는 궁극적으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 하는 질문이요. 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네. 이 질문은 단순히 눈앞의 회로 내부를 넘어서 저 멀리 발전소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송전망을 거쳐 우리 집까지, 그리고 우리가 사용한 에너지가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아주 거대한 에너지 순환의 그림을 그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와, 에너지의 생성, 전달, 변환, 그리고 보존이라는 훨씬 더 넓은 시야를 갖게 해주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와, 정말 생각의 범위가 확 넓어지는 질문인데요. 단순히 회로 분석으로 넘어서 에너지의 전체 여정, 그 순환을 생각해 보는 거?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각자 한번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정말 의미 있겠습니다. 네, 좋은 탐구가 될 겁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기본 개념들을 깊이 파고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지적인 호기심을 더욱 자극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